6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8쪽 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진리표를 이용한 타당성 증명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일 거예요. 우리 보통 문제 보면 특히 문장 논리 같은 경우는요. 그죠? 몇 가지 전제들을 어떻게 해요? 참이라고 주고 나서, 그죠? 몇 가지 전제들을 참이라고 주고 나서 결론이 참인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전제들이 이미 참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전제들이 뭐 거짓인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제들을 참이라고 준 상태에서 결론의 참 거짓을 파악하는 건데 이런 거죠. 자, 보세요. 타당한 논증, 즉 결론이 참이 되는 것은요.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결론도 항상 참인 논증을 우리가 타당한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전제들이 모두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면 그 논증은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는 문제는 문제 자체에서 제시문으로 참인 전제들을 주고 나서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도 항상 참이면 타당한 거고요. 전제들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면 그 논증은 부당한 거죠. 부당하다는 게 한마디로 결론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보죠. 예문 보시면 기태는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이나 인기상을 받았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기태는 대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기태는 인기상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단순 문장을 기호화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대상을 받았다를 A, 그 다음에 인기상을 받았다를 B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 구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나 인기상을 받았다. 첫 번째 전제 그러면 A 또는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기태는 대상을 받았다. 두 번째 전제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유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태는 인기상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납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제와 결론 사이는요. 이렇게 그죠? 빗금 두 개를 쳐서 구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A와 B의 진리값 그 다음에 이 전제들에서 요구하는 진리값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건 뭐 이제 가볍게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을 하려면 전제들 그죠? 첫 번째 전제 A 또는 B,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A라고 했을 때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죠. 시험에서는 언제나 전제를 참이라고 가정하고 주니까요. 그죠?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모두 참인데 지금 얘는 어때요?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네요. 따라서 뭡니까? 이 결론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전제들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다면 그 논증은 부당한 거예요. 부당하다는 말은 결론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정확히 잡으세요.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도 모두 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논증은 부당한 거고요. 바꿔 말하면 그 논증의 결론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한번 보죠. 그러면 이 기준 잡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로 하기 편할 거예요. 요거 일단 연습 문제 요거 논증들을 기호화하고 4번이죠. 진리표를 활용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별하는 건데 얘는 지금 멈추지 마시고요. 1번 저하고 같이 해보고 그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2, 3, 4, 5, 6번 스스로 해본 다음에 다시 강의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기호화하는 작업 해봅시다. 단순 문장들 기호화해야 되죠. 논리적 연결사가 들어가지 않은 거. 그러면 1번 보면 기태 또는 인나는 일요일에 공원에 가지 않았다니까. 그럼 이런 거잖아요. A. 그죠? 어떻게? 기태는 공원에 갔다.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B는 그죠? 인나는 공원에 갔다. 그러면 구성해 보면 기태 또는 인나는 일요일에 공원에 가지 않았다니까 기태가 일요일에 공원에 가지 않았거나 인나가 일요일에 공원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전제 나오죠? 전제 1번. 뭐 전제가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t A 또는 not B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유가 결론이 되는 거죠.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기태 또는 인나가 일요일에 공원에 갔다는 것까지 묶으면 기태 또는 인나가
일요일에 공원에 갔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다. not 붙인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진리표의 값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와 B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각각 뭐가 필요해요? not A와 not B. 이렇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뭐 구해야 돼요? A 또는 B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not A 또는 not B. 그죠? 각각 구해서 선언 구하고요. 그다음에 A 또는 B, 그다음에 뭐예요? A 또는 B를 뭐한 거, 부정한 것까지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보세요. A, B의 진리값과 not A 또는 not B의 진리값, not A, not B의 진리값은 금방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첫 번째, not A 또는 not B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니까 여기 F고요. 나머지는 모두 뭐가 돼요?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A 또는 B예요. 여기죠. A 또는 B. 그러면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T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전제로 주어진 건 뭐예요? 그죠? not A 또는 not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A 또는 B를 부정한 거니까 얘하고 반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F 얘하고 반대죠. 그 다음에 뭡니까? FT. 그러면 자, 전제와 결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죠. 얘가 전제고 얘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항상 참이 되는지 아니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게 전제가 참이죠.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F에서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논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한 논증. 즉 이 논증의 결론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항상 참이면 타당한 논증, 결론이 참이 되는 논증이고요. 그 다음에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부당한 논증이에요. 그래서 그 논증의 결론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나머지 2, 3, 4, 5, 6번도요. 저처럼 이렇게 기호화 먼저 하신 다음에 진리표 구성해서 잡아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19쪽의 문제는요. 진리표에 상단에 요 값들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먼저 잡아보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스톱 하시고요. 자, 풀고 오셨죠? 이제 2번부터 갑니다. 이거 해볼게요. 2번 보니까 인영이는 경기도 사람이거나 충청도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단순 문장 잡을 수 있겠죠. 그죠? A 뭐예요? 인영이는 어디? 경기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 B 뭡니까? 인영이는 뭐예요? 충청도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충청도 사람, 경기도 사람 가지고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호화할 수 있죠. 따라서 앞까지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1, 전제라고 쓰지 않을게요. 이제 전제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영이는 경기도 사람이거나 충청도 사람이다. 그러면 A 또는 B. 그 다음에 전제 2는 뭐예요? 충청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B를 부정한 거네요. not B.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녀는 경기도 사람이다. A.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성해야 되는 값은 A의 값, B의 값.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A 또는 B의 값, 그리고 not B, 그리고 A 값 이렇게 정돈하면 되겠죠. 자, 일단 칸 채워보세요. A, B, 그 다음에 A 또는 B, 전제 1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전제 2, not B, 그리고 결론 반복되지만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편하게 마지막으로 A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표는 자기 편한 대로 구성하면 돼요. 꼭 저처럼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닌데 편한 대로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지금 A, B의 진리값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고요. A 또는 B니까 뭐예요? 선언이죠. 그래서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 모두 참이 돼요. 자, not B 쪽은 B와 반대니까 FT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A 반복이죠. 맨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TT, FF. 자,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A 또는 B.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가 뭡니까? not B. 그 다음에 결론은 A죠. 그러면 전제들이 모두 T인 경우는 어디밖에 없나요? 두 번째밖에 없네요. 그래서 전제들이 모두 T일 때 전제 F가 들어가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제들이 모두 T일 때 결론 A도 뭡니까? T가 됩니다. 따라서 이 논증은 뭐예요? 타당한 논증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시문에 인영이는 경기도 사람이거나 충청도 사람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영이는 충청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론에
박스로 빈칸으로 비워두고 선택지 2번에 따라서 그녀는 경기도 사람이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4번 중에 결론이 항상 참이 되는 거 2번 그녀는 경기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3번도 한번 해볼게요. 3번. 이제 뭐 굳이 반복하지 않고요. 타당, 부당으로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단순 문장 구성해보죠. 첫 번째. 최영도가 유산을 물려받았다까지가 첫 번째죠. 그러면 단순 문장 A는 최영도가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최영도가 유산도 물려받고는 반복되고요. 또한 이라고 하면서 로또 1등에도 당첨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B는 최영도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되는 내용 없죠. 최영도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거 낫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볼게요. 전제 1 뭐가 되는 겁니까?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맞다. A이다. 그 다음에 문장으로 끊어서요. 전제 2 유산도 물려받고 로또 1등에도 당첨됐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산도 물려받고 엔드죠. 그 다음에 로또 1등에도 당첨됐다는 거 이거 전체가 뭐예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최영도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그러면 로또 1등에 당첨된 게 사실 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표를 구성해 보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A와 B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A and B를 구해야 not A and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론 not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성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요거 그죠? 연언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요. 나머지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and B를 부정한 거니까 반대로 가면 F, T, T, T.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not B니까 B하고 반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F, T, F, T. 지금 전제가 뭐죠? 첫 번째 전제 A.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뭐예요? A and B를 부정한 거. 그 다음에 결론이죠. 그러면 전제들이 모두 참이 되는 경우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딥니까? 이거 두 번째. T, T. 이 경우밖에 없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F가 있고요. 여기 F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경우는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줄에서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그다음에 결론도 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증은 어떤 논증? 타당한 논증, 즉 이 전제들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는요 항상 참이 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어때요? 생각보다 쉽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 논리 접근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뭐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서 시간을 들이기가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대하세요. 단순화해서 더 시간 줄이는 방법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 수업이 늘 그렇잖아요. 기초 없이 그냥 결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운 결론, 쉬운 방법이 이르기 위한 단계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에 이제 정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배우는 그런 코스로 구성돼 있죠. 그죠? 아주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잘 듣고 계신 거고요. 제발 그 유튜브에 좋아요만 살짝 누르지 마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하세요. 너무 허전해요. 그렇죠? 다들 카페에도 좋아요만 누르고 가시고 그러는데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건 상대적으로 좀 길어요. 일단 볼게요. 단수 문장 주말에 손님이 오지 않거나 그랬으니까 A는 뭐가 돼야 돼요? 그죠? 주말에 손님이 왔다. 이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B는 더 많은 술이 필요하다. 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술이 필요하지 않거나는 B를 부정한 거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거 장을 보러 가야 한다. C가 장을 보러 가야 한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 따라서 장을 보러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단순 문장들 기호화했으니까 한번 잡아보죠. 첫 번째 전제 1은 뭐예요? 주말에 손님이 오지 않거나 그러면 not A 그 다음에 또는 더 많은 술이 필요하다 B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문장으로 끊어지죠. 더 많은 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t B거나 그 다음에 또는 선언이죠. 장을 보러 가야 한다.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주말에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 not A 그 다음에 결론
따라서 장을 보러 갈 필요가 없다. not C 이렇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화면 두 개로 구성했고요.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하죠? 단순 문장 A, B, C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요? 전제 not A, not B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not A 또는 B 그리고 not B 또는 C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 쪽에 뭐 잡으면 돼요? not C를 잡으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진리표를 구성해 보면 A, B, C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not A, not B의 값 필요하죠. 전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t A 또는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not B 또는 C 그리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해보죠. 자, 우리 왜 단순 문장이 세 가지일 때 그죠? 진리 값들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그죠? 요거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건 괜찮죠?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not A는 A와 반대로 가면 되고 not B는 B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세요. not A 또는 B 그러면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not A 또는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에요. not A 또는 B니까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거짓인 부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F 그죠? 그래서 여기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F 그 다음에 F에서 여기도 뭐가 됩니까? 거짓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TT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TT 들어가 있기 때문에 T가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줄 빼고요. 나머지는 다 T가 되는 거죠. 그죠? 좀 침착하게 하셔야 돼요. 그죠?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잘못 보면 구성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not B 또는 C예요. 어디하고 어디 봐야 돼요? not B와 C. not B와 C. 여기고요. 선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역시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거죠. 둘 다 거짓인 부분 어디 있나요? F 부분만 먼저 보면 되겠죠. 여기 FF. 거짓이고요. 여기는 FT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FF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F지만 여기는 T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 기준 잡고 나면요. 한번 해보죠. 나머지는 다 T가 되죠. 그죠? 이렇게 나머지는 다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t C도 잡아야 되죠. not C 결론. 그러면 not C는 C와 반대니까 그죠? 요 C와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금방이죠. FT 이렇게 되고요. 그죠? 한번 가보죠. 그러면 표시해보죠. 전제 뭡니까? not A 또는 B 여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not B 또는 C 이렇게 되고요. 하나 더 있었죠? not A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전제들이 모두 T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서 FF니까 점검할 필요 없고요. 여기 한번 보죠. 어디에요? T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F 들어가 있고 여기도 되네요. T 그 다음에 뭡니까?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T에서 전제들이 모두 참인 부분 찾았고요. 근데 딱 답은 금방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그죠? 전제들이 T인데 결론이 뭐예요? F이기 때문에 그죠? 전제들이 T인데 결론이 F인 부분이 있으면 이 논증은 뭐다? 부당한 논증이다. 그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죠. 우리 이제 이해했고 기준을 잡았으니까 바로바로 정돈해 보면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 전제들이 T일 때 T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전제들이 모두 T일 때 결론도 항상 T가 돼야만 타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참이 되는 거. 근데 이미 여기부터 전제들이 T일 때 결론이 F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전제들이 T일 때 결론이 F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하나만 있어도 부당한 거니까 바로 점검하고 가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자, 이 진리표를 이용해서 타당성 증명하는 거 해봤어요. 그죠? 1, 2, 3, 4번 다 해봤고요. 연습 문제 5번은 돌직구로 해보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과제로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이제 3차시 강좌에서 이 연습 문제 5부터 정리하면서 계속 진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원하는 부분 나왔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한번 1, 2차 예시 문제에서 문장 논리 부분에서 귀찮지만 요거 한번 구성해 보겠어요. 그죠? 한번 연습 삼아 구성해 보세요. 잘 안 되면 질문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강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뵐게요.